홍장원 국정원 1차장 역시 계속 주머니 달라졌습니다.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 심지어 왼손잡이라는 고의 주장조차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 파면 요구의 핵심 사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회 활동 억압,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 불법 체포를 시도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이는 위헌행위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느 것도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주장한 핵심 증인이 바로 곽종문과 홍장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민주당 유튜브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증언,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모두 제압됩니다. 곽종문 전 특수사령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란몰이에 힘을 싣는 쪽으로 발언이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박범계, 김병주 의원과 소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역시 계속 주머니 달라졌습니다. 특히 결정적 증거가 된 홍장원 메모의 경우 작성했다는 시간과 장소가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 심지어 왼손잡이라는 본인의 주장조차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기억을 조작해서 없는 물증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민주당의 기획탄핵, 사기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충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520명이나 소환해서 조사한 것은 시간과 인력이 남아돌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사실이라도 하나하나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고작 증인 14명으로 계엄 당시의 전모를 파악하겠다고 합니다. 면밀한 심리 없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들, 특히 많은 2030 청년 세대가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고 변론 이의를 다시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기각했다가 다시 채택하는 좌충우 돌식 진행, 대통령의 신문을 제한시켜 초시계까지 돌리며 발언을 막는 기이한 모습 등을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헌재의 오판을 부추려는 민주당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피바다 등 자극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내란몰이 실체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켜보려는 전형적인 왜곡 선전입니다. 헌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고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며칠 전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입니다. 상속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가벼운 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입니다.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납니까?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조금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적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37, 유명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같은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최근 창업자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습니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과 자본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 하는 것은 편협한 초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이나 유산 취득세로의 구조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무신분립, 정치인이 실별을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이번만큼은 시건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국가인권위와 의대 정원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본회의에 강행 처리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비위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은 탄핵하고 감사에 필요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해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만 하라고 하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정치적 중립이 핵심 가치인 감사원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 통계 조작 게이트, 사드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위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원을 식물기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이나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검사에 대한 표적 감사 등 정치 기획성 감사를 수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통과된 감사 요구안만 해도 무려 31개나 됩니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이 거부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여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 감사원을 하청 사설 탐정사무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헌법을 위반하고 국기를 어지럽히는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국정 파괴 세력인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 이재명 파시즘 종식을 위해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기로아노 할머니가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7명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가슴 아픈 역사를 넘어 보편적 인권의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께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기억하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